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에서는 수요일을 험프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험프데이의 험프는 낙타의 혹이라는 뜻인데 이 혹을 지나면 다시 내리막길이 찾아오는 것처럼 일주일의 가장 힘든 시기인 수요일만 잘 넘기면 즐거운 주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혹시 인생의 험프데이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인생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는 누구나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목사님,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 아나운서 나보다 똑똑하다. 나는 험프되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아니까 물론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하루에 가장 지루한 시간이 있을 거고 일주일에 가장 지루한 시간이 있을 거고 날이 있을 거고 한 달 중에 지루한 날 이제 월급 타는 날 좋고 그다음에 이제 1년을 살면서 어떤 달이 가장 지루했나 한 평생을 살면서 참 내가 고등학교 시기, 대학교 시기 결혼하고 1년 후에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렸다 그러한 그 고통받는 시기가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으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주님과 함께 가면은 다 험프에서 넘길 수가 있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지난해 제1야전군 사령관으로 전역한 김영식 장군님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제1야전군 사령관 예비역 육군대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국내 및 해외에 계신 우리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처음으로 전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저희 얘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전역을 하신 지 이제 한 1년 되셨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작년 8월 10일 날 전역을 했어요.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육사를 들어갔으니까 따져보니까 한 40년 6개월 10하루를 제가 군대 생활했습니다. 네. 날짜로 치면은 14,803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역한 지 1년 막 지난 햇병아리 초짜 민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 생활 쭉 하시는 동안에 많은 장병들도 접하셨고 또 고급 장교들도 접하셨고 또 어디 전투의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 월남 같은데. 월남전은 저희는 못 갔고요. 네. 육사로 치면은 이제 26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희들은 뭐 사실은 참전 경험은 없습니다, 목사님. 다만 저희들이 전방에서 GOP 이런 지휘관 생활을 하면서 국지도발에 대한 이런 소규모 교전 이런 자유툰 부대도 안 가보시고. 자이툰 부대는 제가 해외 파병 과장을 합참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밑에가 통제하고 있었던 밑에 부대였지만 자이툰 부대는 직접 제가 자이툰 부대로 파병 간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성 장군을 마치시고 지금 이제 민간인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군대 그냥 군대 같이 느끼죠? 네, 그 뭐 40년 넘게 몸에 밴 것이 이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민간인이긴 하지만 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도 군대와 좀 연관된 일을 하다 보니 네. 전역을 했다 하면서도 제가 확실히 지금 민간인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은 확립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육군사관학교 간다. 또 선망의 대상이 되고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가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육사를 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은 저희 가족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괜찮나 예,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선친께서 일제 시대 때 용종에 있는 학교에 그 교편을 잡으셨어요. 상당히 지식인이었죠. 용정. 네네. 간도에 있는 용정. 만주. 네네, 만주요. 네. 근데 선친께서 해방되시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본인이 일제 하에서 교편 잡은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것도 친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국에 오셔서는 교편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좀 허드렛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제가 생후 8개월 때 돌아가셨어요. 제 위로는 형이 둘, 누나가 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남매의 막내.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32살의 청산과부. 어려운 환경이 딱 느껴지잖아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취직을 하셔서 이제 돈을 벌으셨지만 제 위로 있는 형 누나가 이제 제가 대학교 갈 나이쯤에 이미 대학생이었어요. 바로 위에 형은 서강대학교, 어머니가 일하던 서강대학교에 직원 자녀로 들어가서 좀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 또 바로 위에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그 당시 서울 교대에 낮은 등록금으로 갈 수 있는 학생.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저까지 대학을 가게 되면 힘들죠. 그렇죠.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이제 학교 청소부였는데 청소부 엄마가 세 자녀를 대학을 보낸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물론 저희 한 사람 보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 큰형님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게를 같이 도와줬지만 세 명의 대학생을 키운다는 건 어려웠어요. 그 당시 이제 1970년 운명상 육사를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아마 더 잘했으면 제가 원했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정도 갔으면 아마 서울대학교 갔을 텐데 제가 그보다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집에 부담도 안 주고 학비를 받는 육사를 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군인이 뭔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가정 형편상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이 육사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 40년 6개월이란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육사에 몰랐어요. 들어갔을 때 내가 사성 장군이 되겠다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냥 육사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소위로 인관해서 장교 생활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퇴역해서 민간으로서 한번 저기 해보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겠죠? 그런 뭐 사실 제 나이가 그때 뭐 17, 18살 때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학비 걱정 없이 공부는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직장도 보장이 네, 돼 그렇죠. 있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런 계층의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육군 대장까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아마 육사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저의 꿈이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그런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이러한 군인이 내 롤 모델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가 저한테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국내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저의 군인의 롤모델로 삼는다. 또 해외에서는 한편으로는 나폴레옹이고 한편으로는 독일의 만슈타인이라는 장군을 내가 존경하는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애국심이라고 느끼거든요. 애국심. 근데 그 애국심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정부나 정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애국을 했던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역사상 충무공 이순신만한 장군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롤 모델로 삼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시면서 책을 하나 쓰신 것 같은데 저한테 그 책을 주시면서 이제 책을 많이 봤잖아요, 저도. 그런데 다 읽어봤다고는 내가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장군의 전역사, 제가
읽어보니까 설교 재료가 여기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통계라든지. 그래서 야, 이게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이 장군의 전역사를 왜 쓰셨어요? 네, 사실 언제 기회가 되면 책을 한 권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현역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책을 쓰게 된 좀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전역을 앞두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하는 좀 생각을 나름대로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어떤 군과 관련돼서 이권이 됐든 이런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서 국가와 군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좋은 탤런트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육군대학에서 소령 때 교관도 했고 합동군사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총장도 했고 하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자 하는 느낌을 생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역 후에 재능 기부 강의원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전역하고 나자마자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제가 52개 부대를 가서 재능 기부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강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로 가져가서 주기는 좋습니다만 나오면서 좀 부대 장병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옛날 내 부하들인데 나오면서 좀 격려금 좀 주고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언뜻 생각이 들은 게 그 민간 회사나 이런 데서 강연을 하면 강연료를 많이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정확하게는 이제 LG 인하원에서 있는 인하원 원장 조준호 사장인데 아주 독실한 또 우리 기독교 신자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책 안 썼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특히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강연을 하려면 책 한 권 정도는 써야 되지 그냥 옛날 육군 대장 출신이다 이것만 갖고는 강사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저 같은 사람도 읽고 이거 나 설교 자료에도 쓸 수가 있겠구나. 그 이제 강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들한테도 이거 한번 사서 읽어봐라. 그런데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경찰 출신도 예편을 하고 책을 쓰고 또 도지사 같은 사람들도 책을 쓰고 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도 책을 쓰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책을 쓰더라고. 이제 이 책 출판 기념을 하면은 다 책들 사가고 뭐 하니까 하나의 그러한 저기로 쓰는데 정말 잘 쓴 사람들 책은 영구히 갈 거고요. 그냥 뭐 하나의 어떠한 정치적으로서 도구로 쓴 거는 뭐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장군의 전역사 이것을 쓰면서 자부심을 가졌겠고 지금 이게 몇 부나 나갔어요? 정확하게는 5월 18일 날 최초 출간이 됐는데요. 지금 1세, 2세가 다 완판이 돼서 3세 인쇄가 들어갔으니까 한 6천 권 넘게는 팔렸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다고는 출판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이제 뭐 오늘 이 방송 듣는 사람은 나도 이 책을 한번 사서 봐야 되겠다.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성 장군으로서 이제 예편을 하시면서 내가 군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또 그 다음에 가장 참 좋았던 때, 보람 있던 때가 언젠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군대 가보면 네. 제일 먼저 달리는 사람, 진급도 제일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때 보니까 마지막에 된 사람도 사성장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1등이를 막 달리다가 소장밖에 안 되고 전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김 장군님께서는 군대 생활 40년에 가장 보람된 일이 이때다, 가장 어려운 때가 이때다, 말씀해보라면 어떤 때가 될 것 같아요?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기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책 안에서 장군의 전역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작년 전역식을 하면서 했던 저의 전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역할 때 했던 말, 그래서 제목이 전역사인데요. 그 전역사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아니 무슨 고생을 전역사에 고백을 했습니다. 전역사에도 제가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위관장교 시절에는 아는 것이 없어서 못난 군인이었고, 영관장교 시절에는 좀 아는 것은 좀 늘었지만 고집과 자기 자만 때문에 좀 어려웠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 같고, 장군이 돼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 할 수 없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모든 시간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보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했는데, 대령 때 제가 합참의 해외 파병 과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이툰 부대도 그때 나가 있었고, 짜이툰 부대를 제가 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국내로 이제 철수를 시키는 일을 했고요. 또 지금 레바논에 나가 있는 동명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새로 국회의 법을 통과시켜서 창설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또 제가 했었는데, 그 중간쯤에, 그 8월쯤에 많은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던 우리 분당 샘물교회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피납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그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것이 이 외교부 소속의 일인데,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아시겠지만 다산 동위부대가 나가 있었거든요. 다산 부대와 동위부대가 주둔하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현지 정보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50일 가까이 퇴근도 못하고 그 상황을 처리하느라고 아주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처리를 했어요. 물론 아깝게 돌아가신 국민분도 계시지만,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까지 모든 이 조직체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 당시 대다수 분들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게. 네, 진짜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이 인질이 처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분들의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까 하는 거, 만약 구출작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뭐 제가 비밀이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출작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준비들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귀국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던 것이 군생활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군인의 역할을 그 다하는 미국 것이라고. 사람들도 우리 카터 대통령 때 이란에 인질이 됐잖아요. 대사관 직원들이. 그 작전을 할 때에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선이 안 된 거죠. 우리 카터 대통령이. 그러는 앙중에 협상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 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 건 굉장히 힘들었던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수행하시면서 정말 아프간의 힘든 상황을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이제 우리 장조카도 남수단에 갔다 왔는데 6개월 UN 평화 유지군으로 갔다 왔는데 걔가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또 갔다 와서 자기 인생이 바꿔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해서 이제 UN 평화 유지군으로서 가서 남은 나라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도 걔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당연합니다, 목사님. 예. 이제 그동안에 군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가정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사모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군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네, 뭐 개인사긴 합니다만 저희가 집사람은 생도 때 만났습니다. 저희 생도 때 육사에서 화랑제라고 하는 졸업 전에 하는 졸업 100일 전에 하는 이런 그 파티가 있어요. 그때 통상 미래의 자기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저희 때는 관례였는데 그래서 제가 생도 4학년 때 사귀던 저 지금의 집사람을 화랑제에 같이 가자. 아니 그건 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최초인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KBS 이원웅 사장의 비서였어요. 그래요? 네. 제가 KBS에 공무차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이 육사 27기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다리를 놔서 저희 지금 우리 황 비서가 아주 이쁘고 똑똑한데 한번 사귀어 보지 않겠냐 해서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이원웅 사장님도 저도 잘 알았죠. 우리 방송 사장들 모일 때마다 같이 모이고 그랬는데 거기 계신 분을 꿰서 가지고 이제 네. 연애를 하고 화랑제에 초청을 했구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소대장 때는 집사람이 제가 소대장을 일산에 있는 그 구사단에서 했거든요. 집사람이 그 우리 소대원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먹을 거 사나려나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장모 장인 되시는 분들이 나 우리 딸 군대 안 주겠다 그런 뭐 저기는 없었고요. 반대는 없으셨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또 무공훈장을까지 받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군인회를 저에 대한 점수는 처음부터 아주 네. 높았습니다. 좋으셨겠어요. 그래 이제 네. 무슨 계급 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대위? 제가 군에서는 이제 각 계급별로 이렇게 받는 필수 교육 과정이 있어요. 소위 때 받는 것을 OBC, Officers Basic Course라고 그래가지고 초등 군사반이라고 그러고 대위 때 받는 것을 OAC라고 그래서 Officers Advanced Course라고 해가지고 고등 군사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고등 군사반은 국내도 있고 국외로 나가는 고등 군사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고등 군사반을 마치고 독일에 있는 독일 고등 군사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독일에 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둘이 같이 독일로 신혼여행 겸 뭐 신접 살림 겸 해서 독일로 날아가서 첫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셨어요? 1년 6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네. 그럼 뭐 독일 다 돌아다녔겠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그때 막 아무것도 모를 나이가 돼서 이 가정 이렇게 자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가서 집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그래? 네, 임신을 그럼- 했으니 어디 다닐 수가 없어서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가족분은- 자녀는 네. 몇 분 두셨어요? 그때 독일에서 난 큰 아들 하나와 제가 이 소령 때 낳았던 작은 아들 하나에서 지금 아들만 둘을 두고 있습니다. 야, 참. 아드님이 군인은 아니신가요? 예. 사실은 뭐 제가 군인의 길을 걸었으니까 아들이 둘이어서 둘 중에 한 명은 군인이었으면 좋겠다. 뭐 군인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부인들이 굳고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둘 다 사회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결혼했습니까? 큰애는 결혼을 했고요. 작은애는 지금 이공계 병역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공계에서 석박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병역 현역으로 가는 것 대신에 병역을 필요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네. 지금 병력을 필요하고 있는 지금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군인 그러면은 이코르 이사 이렇게 네. 생각하실 거예요. 군인한테 있어서 이사는 뭐 숙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단위, 길어봐야 2년 될까요? 이렇게 움직여서 바뀌는 것이니까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사를 하는 것이 숙명이죠. 따져봤더니 제가 32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넘게 했으면 통상 한 37, 8번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덜 했다고 하는 게 제가 독일에 한 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독일에 간 걸 제가 한 번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독일 안에서 이사한 걸 따지면 한 50번은 제가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군인을 마감하시고 개인으로 이제 신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뭐 1년 동안 바쁘셨을 거예요. 선후배들도 있고 뭐 운동도 하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식사하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정상 코스로 가는데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연설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김 장군님이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다. 이제 좀 사모님 데리고 여행도 좀 하고 아직 손주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 김정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현역에서 지금 넘으신 연세에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제가 그냥 놀고 먹겠다고 하면은 너무 빠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꿈이 조금 더 제가 능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활용하고 싶다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뭐 좋은 그 군사 명저가 있으면 좀 번역을 하나 좀 하고 있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은 번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강연도 계속할 생각이고요. 또 이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하고 이사도 여러 번 하시고 애들 키우는데도 아버지보다는 사모님이 그렇죠. 저기 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모님하고 뭐 말다툼이나 뭐 좀 언짢은 소리 오고 간 적은 없어요? 그게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있죠. 그럼 누가 이겨요? 통상의 경우는 제가 집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걸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뭐 어느 자리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뭐냐면 박봉 생활을 이제 군인이라는 그렇죠. 봉급이 작잖아요. 옛날에 아주 작았죠. 박봉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부하들을 위해서 이런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그것을 마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부하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집사람한테 진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해요. 또 요즘 제가 부대 강연 가면서 외부 강연, 민간인 회사에서 강연 받은 돈 또는 책을 팔아서 얻은 인세 이걸 가지고 부대 갈 때마다 연대 및 대대급엔 제가 격려금을 좀 주고 옵니다. 그래도 옛날 부하인데 그냥 나오긴 미안하니까 책을 쓴 이유도 그렇게 돈을 벌러 쓰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한 개 부대 가면은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돈을 제가 줘요. 현금도 주고 이 책도 주고.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넘는데 그것을 연금해서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외부 강연 받은 돈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집사람이 승인해 주시니까 해도 좋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고 부하들이 좋아하니 네. 해도 좋다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가 잘 들으셨다는 얘기지 그게. 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영식 장군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사연이 도착됐습니다. 함께 안녕하세요,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군 서산 기직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명옥 권사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친분을 맺게 된 극동방송 평택 운영위원장이신 한상옥 안수 집사님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방송에 출연하신 군족 목사 단장님이신 김성일 목사님 편과 한상옥 안수 집사님 편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만나고 700회 특집 생방송에서도 참석하면서 귀한 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한 700회 특집도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한 제작하시고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또 만나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옥 권사 올림. 네, 이명옥 권사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또 방송 듣고 느낀 소감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김영식 장군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장군님 강의를 지금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외부에서? 예. 제가 강연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아직까지 군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예를 들어 사관학생도 또는 학군단 학생 또는 군사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은 군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아마 이 책의 가장 골간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강의하고 있고요. 야전의 부대에서 와서 강연해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군대로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것이 저는 창의와 상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전구작전 계획을 창의롭게 만들 수 있는, 싸우는 방법을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내용들을 갖고 하는 창의적 군인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강연을 야전에서는 제가 주로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 글쓰기, 사색, 토론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군인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을 제가 설명해 주려고 그것을 하고 있고요. 3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에서 제가 좀 강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 강연은 역사상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명장들은 어떠한 품성, 능력, 자질을 가졌는가? 그들로부터 배울 것은 우리가 뭔가 하는 리더십에 관한 얘기였어. 그것은 이제 제가 명장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은 주로 LG 이나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원 연수원이라든가 어떤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강연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법 좋은 강연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내용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국동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제가 100% 네, 100% 해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연락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강사료 같더라고요. 강사료. 저 사람이 육군 대장 출신인데 이 정도는 대우를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생각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강사료를 주시면 제가 고맙게 받아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하나도 안 주시더라도 제가 가서 강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사랑하는 군대, 제가 몸담았던 군대를 좀 더 우리 국민들께 가까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이 어디든 어떤 목적이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에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참. 김영식 장군 뭐 두들기면 나와요? 네, 인터넷 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잘 나와 있고요. 이 장군의 전역사도 인터넷으로 지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책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도 인터넷에 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현역들을 위해서 또 군인이 될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과 1953년 정전 이후 진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거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분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세계 속의 한국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에요.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이제 현역 군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두 수레바퀴가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 더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는 항상 안전한 가운데 임무 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지금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 우리 청년 군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영식 장군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